연령별 양육 환경 구성법을 4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육아, 거실 공부법, 거실 교육 들어보셨나요? 거실 육아, 거실 공부 도대체 왜 하는 것이며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민주쌤 육아일기 서브 채널에서 저희 집 거실 환경 구성과 교구 배치까지 자세히 공유해드렸었는데요. 거실 육아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하는지, 꼭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출산 후, 현재까지 또 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 시기가 될 때까지 제가 계획해 놓은 연령별 양육 환경 구성법을 4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지금 5살이고 벌써 3단계 환경 구성까지 왔어요. 일단 거실 육아가 무엇이냐 의미를 보자면 사실 어학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거실 육아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실 교육, 거실 공부, 거실 서재화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실 육아를 계획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동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아동 발달을 공부하고 교사로 또 근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활하는 이 환경이 아이의 발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에 제가 육아를 하면서 비싼 돈 주고 사교육을 시키고 그러지는 않지만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게 에너지를 쏟는 편이죠. 따라서 거실 육아는 양육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이를 키우는 양육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고 또 부모의 가치관, 육아관, 교육관으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양육 환경을 구성하는 중에 저는 왜 거실 육아를 선택했냐? 거실 육아의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칫 학습을 목적으로 거실 한가운데 큰 테이블을 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앉아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이라는 공간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거실은 굉장히 큰 영역이죠. 그렇기에 절대 거실 육아나 거실 공부를 실천할 때 아이의 학습과 성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실 육아를 하는 목적 첫 번째는 아이 발달에 맞는 환경을 구성해 주기 위함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적합한 환경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연령에 따라서 환경 세팅에도 변화를 줘야 하고 아이의 현재 연령에서 어느 영역의 발달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환경과 교구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실 육아를 하는 여러 가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는 실수가 거실 학습의 형태를 너무 일찍 구성해서 아직은 대근육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이나 사회 정서 발달을 돕는 극놀이, 열린 장난감인 블록을 활용해서 이렇게 펼쳐야 하는 구성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게 거실 중간에 테이블을 떡하니 놓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양육 환경 구성, 거실 육아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고 5살이 되면서 최근 3단계로 재구성을 해주었는데요. 4단계 환경 구성법은 단계별로 뒤에서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육아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부모가 아이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 2단계 환경 구성에서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크게 느낄 수 없겠지만 점점 갈수록 아이가 혼자 놀이, 자기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주도적인 학습을 하겠습니다 하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할 일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죠. 그 연습 단계에서 오늘 이거 해야 돼, TV는 1시간만 보고 끌 거야,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줄게 보다는 엄마가 하는 건 뭐든지 같이 하고 싶고 엄마가 하는 건 또 뭐든지 모방하는 유아 시기에 자연스럽게 엄마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습관이라는 것을 형성해 줄 수 있어요. 아이와 즐겁게 함께하는 시간도 보내지만 적정 시간은 또 각자 자기만의 시간에 집중해 보는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엄마가 책을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가져와서 볼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끼적이기 활동이 좀 더 필요하다 싶을 때 제 다이어리를 펼쳐서 메모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필사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종이와 펜을 꺼내와서 옆에서 뭔가를 계속 끼적여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은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클레이를 하든 종이접기를 하든 또는 책상이 아닌 공간에서 바닥에서 블록을 하든 역할놀이를 하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해 보는 것이고 이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좋은 모델링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3단계에서 사실 이게 가능해지려면 1, 2단계에서 아이의 놀이 경험, 놀이성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환경 구성에서는 아이 스스로 흥미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교구나 또 놀이 자료를 세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성한 환경은 민주쌤 육아일기 채널의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교구 하나하나부터 공유해 드렸어요. 물론 정답은 아니니 각자 아이 취향에 발달에 맞춰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보다 어린 연령의 아이들도요.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렸던 영상들에 제목 앞부분에 개월수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이 개월수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거실 육아를 하는 세 번째 목적은 부모와 일상을 나누며 유대감,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에야 사실 아이들이 엄마 껌딱지라 제발 혼자 노는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이 본인이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아이와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이미 늦어요. 그렇게 영유아기부터 부모가 아이와 함께 나누는 일상과 환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여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유아기 놀이 단계부터 함께하는 활동이 익숙하면 나중에 학습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영유아기 때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학습의 단계로 갔을 때 아이 옆에 부모가 떡하니 자리를 잡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시자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거실 육아의 주의점만 짚고 연령별 양육 환경 구성 4단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육아는 공부 정서나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주도성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공부와 성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쉼과 일상 그리고 자기 활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 한 명에게 초점이 맞춰진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연령별 양육 환경 4단계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내 아이 연령에 맞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 연령의 경우 영유아기에는 아이마다 발달 속도 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하는 기준으로만 삼고 실제로 구성할 때는 내 아이의 발달 수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1단계는 만 0에서 만 2세 정도 추천 환경인데요. 이 시기는 전반적인 발달이 고루 이루어지지만 특히 신체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따라서 보다 큰 놀잇감들을 많이 사용하죠. 처음에 점퍼루나 걸음마 보조기, 탈 것들을 비치해 두기도 하고 작은 미끄럼틀을 놓기도 하죠. 그리고 구성 활동을 할 때 블록 자체가 크기가 커요. 쌓고 무너뜨리기 활동이 즐겁기 때문에 최대한 거실 여백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감각 발달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놀이 매트를 깔아두고 감각놀이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2단계는 만 2세 정도부터 만 4세 정도까지 추천 환경인데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전보다 활동하는 교구들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작은 근육, 소근육 발달을 돕는 놀잇감이 많아져요. 블록도 큰 블록에서 손으로 끼우고 빼고 조작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끼적이는 활동들도 필요한 시기죠. 앉아서 종이를 접어보거나 가위질을 하고 만들기 활동도 즐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정된 작은 테이블과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이 아이 앉은 키에 맞다면 의자는 생략해도 되겠죠. 다만 고정적으로 펼쳐져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엄마가 펼쳐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언제든지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앉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대근육 활동도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주방놀이나 병원놀이, 동물놀이 등 이런 극놀이를 즐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거실 여백 공간은 필요합니다. 자, 3단계는 만 4세 정도부터 만 6세 정도까지 추천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아이가 5살이 되면서 딱 3단계로 재구성을 해줬는데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비치하고 그 위에서 자유놀이와 구조적인 학습 그 중간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종이나 쓰기 도구를 다양하게 비치해두고 앉아서 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테이블 옆에는 필요한 지류나 활동 도구들을 놓아줘서 활동할 때 집중이 분산되거나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치만 이 테이블에 앉아서 활동하는 것은 오로지 아이의 선택입니다. 여전히 구성활동이나 신체활동을 즐겨하고 특히 극놀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지금 연령에서 꼭 필요하기도 해서 거실의 반은 여백 공간으로 두고 바닥에서 놀이를 하든 테이블에서 놀이를 하든 본인이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죠. 3단계의 경우 제가 이 영상에서 1부터 10까지 정말 자세히 실제 환경 보여드렸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가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학습적인 경험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하면 엉덩이 힘도 길러줄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아이도 지금 재구성한 지 3개월 차 되어 가는데요. 앉아서 자기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 수업 시간 40분이 힘들거나 학습할 때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방해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4단계는 초등 시기 이상. 4단계 환경 구성의 시기는 아이마다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공유하는 테이블이 아닌 개인 책상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공간, 프라이버시, 또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거실에 책상을 두지만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끼리 책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상으로 구성해 주면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더불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아이도 자기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혼자 휴식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개인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거실 육아법에 대해 공유하면서 실제로는 아이 발달에 적합한 양육환경 구성법 4단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